제가 이 지방흡입 전문 채널을 만들고 좋은 영상을 올려온 지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도 주시고 또 질문들을 주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들이나 또는 제 상담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질문 중에 굉장히 좀 기본적인 것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일반 분들이라 그렇고 또 이제 많은 정보를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 잘못된 마케팅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흡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히라도 좀 쭉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우리 몸에 그 지방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 몸의 외형을 좀 나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삶의 질을 많이 나쁘게 하는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면서 이 지방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지방의 감소를 만들지는 않고 수분의 감소만 일시적으로 많이 만드는 이런 감량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근육이나 뭐 이런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 또는 뭐 뼈까지도 사실은 그 구성을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탈수가 심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이런 중요한 장기들 사이에 있는 유동적인 수분들이 빠져나가지만, 더 심해지면 이 중요한 장기에 있는 수분마저도 빠져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럼 식이요법을 하면서 물을 좀 많이 먹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수분 양은요, 단순히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몸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수분을 붙잡아주는 전해질이나 이런 영양소들이 적절히 있어야 이 수분을 잡아주게 되거든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식사의 양이나 질이 너무 나빠지면 이런 성분들이 적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을 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소변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의 양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탈수가 지나치게 되면 장기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 우리 몸은 또 살고자 수분을 보충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노력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나중에는 이제 요요로 지방을 더 늘리게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수분 위주의 감량과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요요가 오고, 이것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지방량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지방흡입은 순수하게 지방의 양만 줄이는 과정입니다. 물론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서 붓기 때문에 물이 오히려 일부분 증가할 수도 있지만, 회복이 다 진행된 다음에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증가한 좋지 않은 지방량만을 줄이니까 지방흡입 후에는 오히려 좀 건강하게 되고요. 또 무리한 수분의 감소 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흡입을 한 지방층은 지방세포 자체가 줄어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살이 찌는 상황일 때 수술 안 한 부위보다 훨씬 더 좀 그 지방의 증가 속도가 좀 더디게 되죠. 오히려 예방적인 효과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의 층은 바깥쪽부터 피부층, 지방층, 근육층, 그 아래로 이제 중요한 장기들이 이제 있죠.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은 이 지방층에 흡입기가 달린 빨대 같은 봉을 넣어서 지방을 이제 빨아들여서 그 지방층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게 지방흡입이죠. 피부를 이제 통과해서 가려면 절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수술봉은 지름이 3-4mm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봉이기 때문에 이 절개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개가 나중에 흉터가 되죠.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 이렇게 험한 상처는 아닌데 지방흡입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지방흡입이 이제 처음 고안되고 발전한 서양에서는 이 범위를 시술하기 위해서 절개를 아주 굉장히 여러 군데 절개를 내고 시술을 하고 있어요. 서양인들은 그런 상처가 있어도 좀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동양 여성들은 조금 그렇지가 않고 이게 좀 거칠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상처를 좀 안 보이게 하려고 뭐 숨겨진 곳에 이제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가능한 또 적은 숫자를 만들려고 시술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제한과 노력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숙련된 시술자들이 굉장히 그 솜씨가 좋죠. 자, 이제 이렇게 수술봉이 피부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지방층에 닿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흡입기를 켜면 이 지방층에 있는 지방들이 이제 막 빨려 들어올 것 같죠?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봉을 지방층에 넣고 흡입기를 켠다고 해도 이 지방층이 전혀 딸려 나오지를 않아요. 이 지방층이 액체나 아주 뭐 연한 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딸려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지방흡입이 이제 광고하는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쁘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지방이 딸려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이게 쉽게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시술자가 이 지방흡입 봉, 빨대 모양의 봉을 움직여 줘서 이 지방세포들을 떨구어 주어야지만이 그때서야 이제 흡입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술자가 일일이 원하는 곳을 지방세포를 부수어 줘야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시술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게 이 지방흡입입니다. 또 지방흡입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절개를 많이 하고 지방층을 보면서 하거나 또는 뭐 내시경을 써서 하는 이런 수술이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는 그 소위 블라인드 수술입니다. 지방층에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구조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감각만에 의지해서 시술을 해야 되니까 역시 또 시술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흡입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뭐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 나를 실제로 시술제에 주는 시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시술자가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방층을 부수는 것을 완전 이제 손의 힘에 의해서 하는 핸드메이드 매뉴얼 방식이겠고 또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의 장단점은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또 번거롭게 이런 걸 좀 사용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초보 시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비에 숙련이 잘 돼 있으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층에는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위험한 구조가 있지는 않죠. 굵은 혈관이나 신경들은 지방층보다 그 아래에 있는 근육층 그 이하의 레벨에 보통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온 가는 신경이나 혈관들 이런 것들만 이제 지방층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층은 지방세포와 이런 혈관, 신경을 포함한 이런 섬유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조직들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보조 구조들은 사람의 신체마다 다르고 또 개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고 조밀한 경우에는 지방흡입을 하기에 좀 더 이제 힘들게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 영상도 있고요. 지방세포가 부수어져서 흡입되는 동안 이 조직들도 약간은 이제 상처를 입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좀 나으면서 여기에 이제 흉터 조직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흡입 과정은 지방세포를 부수고 이런 구조들이 좀 더 단단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지방흡입 과정이죠. 물론 이제 붓기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 지방흡입한 쪽을 만졌을 때 뭐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고 그러진 않고 보통 부드럽게 만져지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단단함이 더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지방흡입 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지방을 부수어 준다는 뭐 또 이런 각종 시술에서도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주사 시술이나 고주파, 초음파 같은 이런 기계 시술들 또 뭐 강력한 마사지나 경락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지방흡입을 할 때 굉장히 좀 단단해서 수술을 좀 더 어렵게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또 스스로의 감량 때에 어떤 지방층의 감소가 또 잘 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층에 이제 뭐 위험한 구조는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지방봉이 그냥 들어가서 지방층을 막 부수면 피도 많이 나고 통증도 있고 실제로는 수술이 굉장히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뽑아내기 전에 이 지방층에다가 어떤 그 약물이 많이 섞인 특수한 용액을 미리 지방층에 넣어서 준비를 하는 작업을 미리 하게 됩니다. 이 용액에 들어있는 약물들이 지방층을 좀 무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가 덜 나게 하고 또 부분 마취 작용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방법이 개발되면서 지방흡입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 용액을 넣는 것도 시술자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는 지방층에 이 용액을 효과적으로 잘 넣어 줘야지만 수술도 더 용이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과정부터 시술자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과정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지방흡입 후에 생기는 걱정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피가 많이 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굵은 혈관이 있지 않고 또 용액을 넣어서 미리 혈관들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지방흡입할 때 출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부 지방흡입을 삥 둘러서 다 한다고 해도 헌혈하는 것에 한 반 정도의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보통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근데 가끔 이제 멍이 너무 심하게 들면 이게 좀 피부를 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멍이 좀 강하게 들면 좀 후 관리를 좀 잘 열심히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방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피부가 안으로 쫙 예쁘게 달라붙지 않고 또는 이제 붓기가 생기지 않고 여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맑은 액체가 고이는 일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장액종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회복 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좀 더디게 할 수 있어서 필요하면 이제 주사기로 좀 빼준다든지 하는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술한 면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요즘 이제 수술방의 환경이 되게 좋으니까 염증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염증 사인, 뭐 열감, 통증, 붓기, 뭐 빨개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좀 병원에 알려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고, 약을 잘 뭐 투약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뭐 배출을 좀 해시켜 주거나 하면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이 부수어질 때 이제 근육이 자꾸 얻어맞죠. 뭐 일종의 이제 타박상을 입게 되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다 나으니까 이 문제도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간혹 지방 색전증이라는 것을 듣고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것의 이제 정확한 기전은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큰 혈관이 다칠 때 여기에 이제 지방세포, 지방 찌꺼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보통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날 때 이제 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 큰 혈관이 다치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방흡입은 말씀드린 대로 큰 혈관이 다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좀 많지가 않고, 또 실제로도 지방색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주의는 하긴 해야 되겠죠. 지방흡입 후에 통증이나 붓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만들어 놓은 이 영상이 있는데요. 안 아프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냥 미리부터 알고 겁먹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아유, 걱정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지방흡입하고 난 다음에 성가시게 되는 것은 피부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이 찔 때 볼륨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것을 덮고 있는 피부가 같이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근데 이 지방이 감소해야 된다고 해서 이 피부가 옛날로 자동으로 이렇게 면적이 좁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넓은 면적이 지방이 빠져나간 안쪽에 좁은 곳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찌그러지거나 처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방흡입 탓이라기보다는 지방이 줄어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물론 이제 시술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이 문제가 좀 더 커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피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영상에서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놨고, 또 이 영상을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좀 보시면 실제로 걱정거리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피부를 좀 수술할 때 후관리가 아니고 피부에 자극을 잘 해주어서 피부의 면적을 좀 줄이는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을 또 잘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또 여러 영상에 말씀드리고 또 이 영상에도 좀 잘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이 문제가 사실은 지방흡입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100% 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한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채널을 그래서 운영하게 된 거고, 제 채널에 마케팅이 아닌 올바른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지방흡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들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